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일부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물류센터 주변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표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연휴 토요일 오전에 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불은 그제 새벽 6시 50분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돼 7층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2단계까지 높이고 국가 소방동원력을 내려 다른 지역의 인력과 특수 장비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근한 걸로 확인된 관계자 121명은 모두 대피해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화 작업은 현재 5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소방력을 대거 투입했는데 불이 이렇게 오래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소방은 대원들이 불이 난 층 내부로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이 타는 지점 가까이에서 물을 뿌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불이 난 물류센터는 한 층의 면적이 매우 넓고 6층과 7층에는 생활용품과 공산품이 대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통로는 좁은 데다가 일부 선반까지 쓰러진 상태라 소방호스를 끌고 이동하기도 어려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여러 대의 고가 사다리차가 동시에 물을 뿌리고 있는데도 건물 규모가 워낙 커서 장비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화물차가 상층부까지 오르는 경사형 진입로가 개방되어 있어서 바람이 바뀔 때마다 불길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도 진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 뭐 진압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쯤이면 그래도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어긋난 이유가 뭘까요? 네, 소방은 어제 오전 7시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16시간이면 초진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화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는데요. 여기서의 초진은 불을 완전히 끄는 것이 아니라 큰 불길을 통제해서 더 확산할 위험이 상당 부분 사라진 단계를 말합니다. 문제는 대원들이 불이 난 층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내부 적재물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연기와 불길이 좀 줄더라도 선반이나 적재물 아래에서 불씨가 계속 타면 초진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부 연소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 시각도 넘긴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있는 브리핑에서 추가로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내부 진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방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불 진압하고 있는 겁니까? 네, 소방은 일단 건물 밖에서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방식과 그리고 아래층으로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 작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불이 난 6층과 7층에 물을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또 6층 아래인 5층에는 대원들을 배치해 불길이 아래층으로 확산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또 내부 연기를 빼내고 물을 뿌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화물차 진입로와 6층 본관이 맞닿아 있는 지점에 외벽 일부를 부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길어지면서 소방대원들도 많이 힘든 상태인데요.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서 취재할 때 대원들이 도로의 한편에 앉아서 급하게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무거운 방화복과 장비를 착용한 채 작업해야 해서 대원들의 체력 부담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2021년 이천 물류 화재 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그 당시 화면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화재가 이렇게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부 구조물의 안전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는 물류센터 바닥이 무거운 적재물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전체 붕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다만 장시간 고열로 일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드러난 부분도 관찰됐는데요. 쿠팡 측 안전 전문가는 본관 일부가 변형돼서 화물차 진입로 구조물과 부딪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적재물이 타면서 하중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현재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천 서해군은 안전을 우선해서 어젯밤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적재물이 쌓여 있는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불길이 일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불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그 물류센터 화재, 인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나 내부 CCTV 영상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일단 지금 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주택 밀집 지역은 이번에 이제 대피 명령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피 명령은 물류센터 화물차 진입로 반경 116m에 내려졌는데요. 대상은 주변 공장과 상가 사무실 등입니다. 진화와 현장 통제를 계속해야 하는 소방대원도 일단 소방대원과 경찰관도 대피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인천 서해군은 현재 대피 범위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대피 명령과 별개로 또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의 특이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주민들은 현장에서 많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에서는 매캐한 냄새도 계속 났고요. 검은 분진이 집과 차에 내려앉았다는 주민들의 호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기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짙어지는 상황이 반복돼서 주민들은 수시로 밖에 나와서 화재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물류센터와 가까운 초등학교 한 곳은 휴교한 상태고 주변 어린이집에도 휴원이 권고됐습니다. 예. 큰 불길이 빨리 잘 될 텐데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큰 불길을 언제 잡을 수 있을지가 대원들이 불이 난 층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습니다. 불이 아래층으로 번졌는지와 차량이 건물로 진입하는 램프를 포함한 일부 구조물의 실제 변형이 나타났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소방은 완진 뒤에는 건물 구조의 안전과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초기 작동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불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시작됐는지와 주민 사업장의 분진 피해 규모도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표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